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번에도 역시 129회 3교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별표 2번이 이번에 출제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현장에서 시공 감리 또 공무원들 감독하시는 분들이 알아둬야 될 사항이고 또 많이 있는 일이죠. 임도를 시공할 때에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고 시공할 때 감리 감독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옆도랑하고 배수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다른 때는 뭐 배항 곡선에 대해서 나오고 뭐 물렁이 포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옆도랑하고 배수구에 대해서 콕 찍어서 나왔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에 따른 간선 지선임도의 배수시설 가로 열고 옆도랑 배수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법보다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별표들이 내용도 나오지만 별표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별표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다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에 나와 있는 것만 답안을 작성하지 않고 뒤에 보게 되면은 차별화 답안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적었으니까 끝까지 잘 보십시오. 1번 옆도랑 옆도랑의 깊이는 30cm 내로 하고 옆도랑의 이제 임도에서 옆도랑 우리가 또 흔히 측구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기술 있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은 측구 그러죠. 옆도랑이라기보다도 그 측구는 이제 절토면하고 임도 노견 사이에 있는 물이 흐르는 그런 또랑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부가 덜 되신 분들,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도 업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옆도랑이 뭐야, 측구가 뭐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옆도랑이란 임도의 절토면, 깎은 면, 그리고 임도 노체를 형성한 면에서 임도의 내측 노경과 임도의 성토면 사이에 물이 흐르는 도랑을 옆도랑 또는 측구라고 합니다. 그런 옆도랑의 깊이는 30cm 내로 하고 30cm 내라는 것은 25cm, 뭐 35cm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암석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구간 및 능선 부분과 절토 사면의 길이가 길어지는 구간은 L자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L자형 수로가 옛날에는 많이 이제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U자형 수로를 하죠. L자형 상부 지점에는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노출형 횡단 수로를 설치하여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옆도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도에서 경사가 뭐 6% 8% 있는 지역에 횡단 수로를 횡단 계거 그럽니다. 현장에서. 계거가 이제 일본 때부터 쓰인 용어고 한문이니까 그냥 우리가 풀어서 횡단수로 이제 그러고 있죠. 흔히 현장에서는 횡단 계거 그럽니다. 횡단 계거는 통나무 계거가 있고 철강으로 된 디귿자 형광도 있고요. 그리고 스틸그레이트 형광도 있고요. 그리고 목재 형광도 있고 목재 계거도 있고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다만 노출형 횡단수로를 설치하여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옆도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제 임도 노면에서 횡단 계거를 통해서 물을 분산시키니까 거기서 성토면 쪽으로 갈 때에는 옆도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성토면 쪽으로 물이 흐를 때는 옆도랑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번 옆도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문장은 짧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며 답안 편성 시에 꼭 들어가야지 점수를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임도를 시공하고 현장을 감독하고 감리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임도 옆도랑 측구에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를 설치할 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죠. 그냥 파헤쳐 놓고 말죠. 포크랭이사가. 근데 이제 임도를 갖다가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다니다 보면 이제 오소리도 있고 뭐 고라니도 있고요.
뭐 일부 지역에서 노루도 있을 수 있고요. 토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파충류도 있고요. 깨구리도 있고 또 그리고 뱀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뭐 설치류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경사가 이제 임도 옆도랑에서 절투면 쪽으로 올라가는데 엄청난 그 절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m, 20m, 15m의 그 절투면 절개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옆도랑의 종단구배가 굉장히 급한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놔서 또 때를 노탄지 해갖고 야생동물들이 이동하는데 편리하게 하고, 또 집수정에서 축구로 옆도랑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한 1m 이상 되게 되면 야생동물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하니까 계단식으로 돌을 놓는다든가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줄은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답안지에 작성하게 되면 시험 채점하신 분들이 교수님 한 분에 기수사 2명이니까 기수사 2분들은 이 사람은 현장 내용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종단 기울기가 급하여 침수 우려가 있는 옆도랑에는 중간에 유수를 완화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당연하죠. 종단 기울기가 급한, 앞에서 저쪽을 쳐다보는 그런 종단 구배가 급한 데에는 침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옆도랑의 중간에 유수를 완화하는 시설을 한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한 옆도랑 보호공, 축구 보호공 이런 얘기합니다. 현장에 이제 임도 현장, 간선임도, 지선임도, 뭐 작업임도 현장에 이제 설계 도서를 가지고 이제 감리원이 현장에 가죠. 그럼 현장 대리인하고 또는 이제 현장에 나온 감독 공무원하고 이제 3자 또는 2명이 이제 시공자하고 감리원이 이제 도면을 보고 얘기하죠. 우선 계획 표면들을 쭉 봅니다. 이제 굴착이 어느 정도, 만에 3km다 그러면 이제 1km 정도 굴진이 이제 되었을 때 현장에 가서 여기 종단 구배가 센데 옆도랑에는 옆도랑 축구가 옆도랑 보호공이 설계가 몇 개 되겠습니까? 이렇게 도면을 보죠. 그러면 이제 없는 데도 있죠. 뭐 경사가 심지어는 옆도랑의 종단 구배가 9% 이상 되는데 이런 데에 축구 보호공이 설계에 누락되어 있으면 설계 변경해서 넣어주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축구 보호공이라는 것은 개변 원형 돌망태, 철망태로 하는 수도 있고요. 타원형 철망태로 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식생 토낭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산돌 쌓기도 있는데 산돌 쌓기는 모양이 잘못 나오면 안 되니까 요즘에는 보통 철망태, 원형 돌망태로 하거나 식생 토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성토면이 안정되고 종단 경사가 앞으로 보는 경사죠. 옆으로 보는 경사가 횡단 경사고 앞으로 보는 경사가 종단 경사입니다. 성토면이 안정되고 종단 경사가 5% 미만인 경우, 별로 없다는 얘기죠. 경우에는 옆도랑을 파지 않고 3 내지 5% 내로 외항 경사를 줘서 물이 성토면 쪽으로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다. 원래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작업임도에서 많이 이제 시공을 하는 거죠. 작업임도가 옛날엔 소형임도 그랬는데 그 소형임도를 처음으로 시범 시공한 것이 저입니다. 행성군 둔내면 삽교리에서 제가 옛날에 한번 최초로 소형임도, 지금 작업임도의 모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축구 옆도랑을 설치하지 않고 외항 경사를 둬 물이 성토면 쪽으로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시공 작업을 해봤는데 축구 옆도랑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도가 자꾸 붕괴가 되기 때문에 추후 보수비, 임도 보수비 아니면 또 수해복구 보수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좋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축구는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임도를 횡단하여 유수를 차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를 30m 내의 간격으로 시설한다. 30m 이상으로 30m 간격으로 설치하는데 비스듬한 각도로 15 내지 20% 정도로 축구 쪽으로 아니면 성토면 쪽으로 각도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수가 빨리 되는 것이죠. 2번 문제에서 물어본 이제 옆도랑 다음에 배수구입니다. 2번 배수구. 배수구는 배수구의 통수 단면은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 홍수 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하고 또 시공한다 이 뜻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진한 글씨로 갖다가 표시하고 밑줄을 그어놨냐면은
임도에서 배수구의 설계 시공에서 지금 1번에 굵은 글씨와 밑줄을 표시한 내용은 반드시 키워드이기 때문에 써줘야 됩니다. 임도의 시공에서 배수구 설치에 있어서 가장 들어가야 될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지금 보이는 굵은 글씨입니다. 제가 현직에서 설계를 이제 사업을 갖다가 설계를 발주시킬 때에 설계하는 팀들이 오게 되면 이제 설계 심의회를 하죠. 또 사전 설계 심의회를 합니다. 어떻게 설계하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별 여러 가지 뭐 토공량, 중기량 같은 거, 그리고 차량 이동하는 거를 어떻게 국도에는 5톤을 봐줘라. 그리고 임도 내에서는 몇 톤을 봐줘라. 이런 거 다 설계는 업자한테 통일성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 심의회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해 주죠. 옛날엔 지금도 그렇지만 홍수가 자주 나고 기울기성 집중호우 그리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폭우가 여름에 발생해서 자꾸 산사태, 국토가 황폐화되기 때문에 배수구의 통수 단면적은 200년 빈도 확률 강우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현장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200년 빈도 확률 강우로 하라. 그럼 수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해라 이거죠. 배수관을 갖다가 더 크게 하라 이거죠. 수리식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해라 이렇게 사전 설계 심의할 때 지시를 하곤 했습니다. 이 굵은글씨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배수구의 통수 단면은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과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 홍수 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 시공한다, 설치한다. 여기 수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유역, 이제 등고선,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개의 유역 면적에 대한 이런 수치 계산을 해서 배수구의 통수 단면을 계산한다 이 뜻입니다. 2번 배수구는 수리 계산과 현지 여건을 고려하되 꼭 수리 계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현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겠죠. 현장에 낙엽성 유령님이 많다. 자작나무 유령님이 많아서 집중호우 시에 침엽수 단수님이 수해 피해가 있으니까 여기는 수리식으로 800mm를 놓게 되어 있는데 1000mm를 놔야 되겠다. 그럼 1000mm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수구는 수리 계산과 현지 여건을 고려하되 기본적으로 100mm 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이제 배수관의 간격은 100mm 내다 이거죠. 80m도 될 수 있고 현지 여건을 봐서 120m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지름은 배수관의 그 지름입니다. 직경 100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의 지름을 800m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제 임도를 갖다가 처음에 시공하고 1969년, 1970년 이렇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시공할 때 우리 선배님들이 시공할 때는 600mm 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도 구조계량 사업을 하면서 600mm는 다 뜯어서 폐기해버리고 800mm 이상으로 하자. 그래갖고 이제 800mm, 1000mm를 하죠. 그런데 현장에 봐갖고 이제 1000mm도 안 되겠다 이렇게 수리식에서 그런 데는 이제 박스를 놓을 수 있고 또 세월기를 놓을 수 있고 또 물러미 포장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배수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외압 강도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 이상으로 인정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 단비 및 시공 난이도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선정하며 집수통 및 날개벽은 콘크리트 조립식 주철 맨홀 등으로 시공하되 현지의 식재 활용이 용이할 때는 석축삭기로 설계할 수 있다. 현장에서 돌멩이 많이 나면 석축삭기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4번 배수구에는 유출구로부터 원지방까지 도수로 물바지를 설치하다.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1000mm 관이 있는데 유출구 성토면 쪽으로 이렇게 설계를 보니까는 성토 면적에 토사가 많이 쌓일 것 같고 운반사토에서 성토면이 굉장히 장마가 지게 되면 붕괴 위험이 있는데 침식 위험이 있는데 도수로 또는 물바지 이런 것이 설계 없다 그러면 돈을 이쪽에서 갖고 오고 저쪽에서 땡기고 이쪽을 깎고 저쪽을 늘려서 이렇게 해갖고 설계 변경을 하고 아니면 돈이 모자라면 국유림관리소 또 시군청 산림과에 얘기해서 돈을 좀 남은 데서 더 주십시오. 그래갖고 2000만원 같은 걸 더 받아서 도수로 6군데 물바지 6군데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지 나중에 수해 피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5번 배수구는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당연한 겁니다. 아까 주장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6번 종단 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 앞으로 보는 그
줄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노출형 횡단 수로를 많이 설치한다. 횡단 개거입니다. 7번 나뭇가지 또는 토석 등으로 배수구가 막힐 우려가 있는 지형에는 배수구의 유입구에 유입 방지 시설을 한다. 이제 임도를 갖다가 설계한 걸 보고 또 현장에서 감리 감독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빼놓은 누락시킨 곳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100이면 99구가 다 유입 방지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직구 옆도랑 쪽에서 물이 흘러가고 토속이 흐르고 돌멩이가 흐르고 나무 뿌리 낙엽이 내려가서 배수구를 막힐 수가 있는데, 이 배수구 유입구에 유입방지 시설을 하지 않죠. 유입방지 시설은 이제 스크린 시설을 직구 옆도랑에서 배수관에 집수정적으로 떨어지는 데에 스크린 철제 같은 것도 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설을 놓은 데가 별로 없죠. 왜냐면 그것을 현장 대리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걸 갖다가 철망태라든가 철로 시공을 해서 유입방지설 하게 되면 축구 옆도랑에서 물이 흐르고 토사가 흘러서 막혀갖고 나중에 임도가 붕괴되는데 그걸 왜 합니까?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현지 여건을 고려하고 배수관의 크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번 노출형 횡단수로 개선 사항. 이제 여태까지 1, 2번은 옆도랑과 배수구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인데,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외워서 쓸 수가 없죠, 수험생들이. 그리고 이것은 이제 3교시 문제이기 때문에 2장 반 내지는 3장 또는 3장 반을 써줘야 되는데, 1, 2번 옆도랑과 배수구를 다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썼는데 1.5장뿐이 안 됐다. 그럴 때는 점수도 많이 받고 장수를 채우려면 3번, 4번 같은 현장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노출형 횡단수로 개선사항. 이런 개선사항을 써주게 되면 점수 받는데 유리하고, 제가 다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럼 노출형 횡단수로 횡단 개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도 겉표면에 이제 설치하는 구조물이죠. 노출형 횡단수로 개선사항. 1. 옆도랑에서 임도를 횡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 횡단 개거는 임도 시공 시 현장에서 임도 지장목으로 벌채된 목재 수로를 시공할 수 있다. 낙엽선 같은 거를 갖다가 잘라서 그리고 박피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점은 이제 낙엽성은 이제 목재를 실은 차들이 운반할 때 낙엽성 개거가 파손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시공비는 줄일 수 있고 기능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2번 목재를 적재한 차량의 운반 시 파손의 위험이 없도록 철강재로 제작한 디귿자 형광을 시공하되 지름이 큰 것을 사용하거나 두 겹으로 시공을 한다. 3번 예산 절감을 위해 컨베어 벨트를 이용한 횡단수로를 시공한다. 컨베어 벨트라는 것은 이제 강화된 아주 강도의 고무죠. 컨베어 벨트. 이런 것들 갖다가 임도 노면에다가 횡단 수로를 갖다가 15도에서 25도로 축구 또는 성투면적으로 시공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차가 지나갈 때 그냥 이렇게 엎어졌다 다시 쓰는 그런 재료이니까요. 시공비도 적게 들고 기능은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번 영구적이고 배수량을 증대시키고자 할 때는 스틸 그레이팅 수로를 시공한다. 장점은 견고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 스틸 그레이팅 핸들을 보니까는 훔쳐간 사람들이 도둑질해간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4번 배수구 날개벽 시공 시 유의사항. 이것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개선사항입니다. 유의사항입니다. 배수구 날개벽 시공 시 유의사항 1. 임도의 옆도랑 양쪽 방향에서 임도의 옆도랑 축구 양쪽 방향에서 배수관 쪽으로 유입되는 물을 집수할 때는 일반형, 양쪽에 날개벽이 다 있는 일반형, 약간 V자형 생겼죠. 배수구 날개벽을 시공한다. 배수구 날개벽은 유수가 유입되는 방향을 고려하여 날개벽을 시공한다. 오른쪽에서 축구 쪽에서 옆도랑에서 물이 온다면 왼쪽으로 L자형으로 해주고, 왼쪽에서 축구 쪽에서 물이 온다면 오른쪽으로 L자형으로 날개벽을 시공해야 합니다. 3번 동물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야생동물 이동
이동형, 우리가 설계할 때 계단형, 야생동물 이동 통로형 유입구라고 합니다. 돌로 계단을 주로 쌓아서 뭐 오소리 뭐 이런 것들, 깨구리, 그리고 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수구, 배수관 집수구에서 옆도랑 축구 쪽으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서 생태계의 종다양성 파괴를 방지하고 생태계의 종 이동을 방지하는 것을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 3장 정도를 갖다가 3교시 논술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제 법률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기준, 이런 설계 기준, 이런 시공 기준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답안을 갖다가 3장 정도 써줘야 되는데 1장 반에서 끝일 때가 많죠. 시험장에서. 그럴 때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 현장에 가서 기술사, 그리고 엔지니어에 나온 그런 감리원들하고 이제 많은 얘기하면서 들었던 얘기, 또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답안으로 작성하고, 제가 또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작성하게 되면 답안 분량도 풍족하게 할 수 있고 채점관들한테 현장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림관리 기반시설에서 옆도랑과 그리고 배수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